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 제주에서는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참석하고요.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당 중에는 민주당, 정의당 대표 모두 참석하는데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일부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사실 올해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가 주목받았던 이유는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올해 참석한다면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첫 참석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마침 대통령 내외가 주말에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점쳐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불참 결정을 했고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 4명은 추념식에 참석을 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어요. 자, 4.3의 아침 제주에 내려가 있는 천하람 순천갑 지역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천하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예, 언제 도착하셨어요? 네, 저는 어제 밤에 한 9시 반 정도에 왔습니다. 그러죠. 오늘 아침 제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쌀쌀하고요. 음. 그 바람도 좀 많이 붑니다. 그래서 4.3 추념식 오실 분들은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허은하, 김용태, 이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다 같이 가신 거예요? 네, 다 같이 왔습니다. 뭐 서로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나 이런 건 다른데 예. 다 이제 모두 전원 참석합니다. 어떻게 다 같이 가자, 참석하자 결정을 하신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치르면서 제주 연설회 할 때 저희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도 특히 허은하 의원 위주로 많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약속과 메시지를 내놨었기 때문에 저희가 낙선했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말 바꾸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제주 가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티켓팅하고 뭐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등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에요. 네, 당선돼도 등 돌리면 안 되고 떨어져도 등 돌리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은 이번에 뭐 당대표도 그렇고 불참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어제 내려와가지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분이랑도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제주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올해가 좀 독특한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평온한 4.3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뿐만 아니고 이번 여러 좀 극단적인 정당들에서 4.3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현수막을 제주 전역에 붙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렸다면서요? 그게 해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유독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매년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순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남해안권, 대구까지 가셨기 때문에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못 오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당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제주도민들께서 이게 좀 뭔가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선인 역시 신분으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당선됐었어야 되는데 뭐 제가 못난 탓입니다. 아니 스스로 축해 올리셨다가 또 셀프 디스를 하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 매번 같은 행사를 매번 참석해야 되는 뭐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실도 그걸 좀 고려했다고 합니다. 당선인 신분 때 한번 제주를 갔었기 때문에 4.3을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참하는 쪽으로 또 해외 순방 일정도 바빠서 일단 불참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앞서 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말에 순천도 가고 대구도 가고 특히 서문시장은 대선 승리 후에 3번째로 갔기 때문에 가신 김에 제주도 4.3까지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제주도민들 또 유가족들의 좀 아쉬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정치적인 고려가 지나칠 수는 없고 당연히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더 첫 번째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현실적인 면도 고려를 하자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있는 4.3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그 총선 바로 직전에 있을 것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러네요. 또 총선 직전에 그 대통령께서 내지는 여당 대표가 찾는 것은 또 조금 뭐 총선 앞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올해부터 좀 꾸준하게 우리가 이런 제주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보들을 했다면은 더 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당대표님은 근데 왜 안 가셨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일정이 그 서울에서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당 안에서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같던데 제주도 가보니까 실제로 좀 여론이 술렁술렁합니까? 네, 제가 뭐 어제 밤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것은 아닌데 이게 네. 제주도 저희 당에서 활동하는 분 말씀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분위기뿐만 아니라 예.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서문시장 가는 걸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서문시장은 좋죠. 100주년이고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대구 근데 서문시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약간 우리 지지층만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점들이 단순히 음. 서문시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의 행보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 이런 부분은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확장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네, 네. 우리의 압도적인 우세 지역을 빼고는 다음 총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뭐 대구 가서 프로야구 시구하고 서문시장 가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말고 다른 소외된 지역들도 더 좀 골고루 챙기시면 어떨까라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단순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지향점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예. 메시지라든지 어떤 뭐 인사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구는 잘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원래 그 야구 명문고 아닙니까, 충암고가. 아, 그래서 그래요? 아마 네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대구가 아니라 좀 골고루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냐. 방향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논란도 있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강연 가 가지고 5.18과 호남 관련해서 어떤 좀 폄하 발언 비슷한 걸 했던 거 이런 게 호남, 제주, 뭐 중도층 민심 이런 데 상당히 자극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 없고 너무 지나치게 이념 편향된 인물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음. 지금 우리가 내놓는 인사가 네. 과연 우리가 야당일 때 했던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 또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뭐 다행히 김기현 대표께서 잘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 양두구육을 얘기한 사람은 징계하고 음. 정광훈 뭐 5.18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더 터무니없는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고 도대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징계 내지는 어떤 발언에 대한 당의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아.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보내주시는 좀 신뢰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욕하는 사람들, 뭔가 비판했던 사람들 공천 주지 말라 이렇게 주말에 아주 세게 이야기한 거 혹시 전해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과의 설전도 좀 있었고 뭐 제가 그 비속어를 섞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대로 전하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공천 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마 천하람 위원장도 비판했던 분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아마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렇겠죠. 네. 답하시겠습니까? 어, 뭐, 너나 잘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설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뭐길래 그러냐라고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천하통일을 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당에서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다시금 우스워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당의 운영에 진짜 영향을 미치겠네라는 우려를 국민들께 드리면 안 됩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당을 우리가 어떻게 찍습니까? 사실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근데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그분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안에서. 정광훈 목사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들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는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십만 이런 단위는 아니겠지만, 뭐 최소한 한 10,000명 이상 정도의 당원은 정광훈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런 게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 때 룰을 바꾼 것에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저희가 실제로 저는 총선에서 어떤 걸 걱정하냐면요. 저희가 지역에서 당원 가입을 할 때요. 실제 해당 당원이 그 지역에 사는지 그 누구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쥐고 있는 당원이 전국적으로 펼쳐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밀어주자 해가지고 대구의 특정 지역구 달서 쪽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전부 집단적으로 가입을 한다 이러면 경선판을 흔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사람 떨어뜨리자 하면 또 그 지역으로 몰려서 투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보지 않으면은 이런 몇몇의 어떤 분탕질 치는 사람들에게 당이 끌려다니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깊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전광훈 목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용인 팀 공천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전당대회 후에 솔솔 나왔어요. 뭐 천 위원장이야 험지니까 좀 예외라 치더라도 다른 분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공천 줄 리 없다. 뭐 이런 예측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여부는 모두에게 불투명합니다. 저는 지금 본인들이 지도부에 속해 있다, 뭐 누구랑 친하다, 뭐 윤핵관이다, 장핵관이다 해가지고 공천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만하는 분들 보고 있으면 좀 우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 권력의 옆에 붙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비호감인 분들이 가장 먼저 또 그 공천의 칼날에 이렇게 또 쓰러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정치가 허투루 하는 것 같아도요. 선거 직전에는 국민들 민심 듣습니다. 총선은 당신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저희를 위협하는 분들보다는 천하용인과 윤석 대표가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총선 치를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아마 그럴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천의 방향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신임 연구원장인데 박수영 원장께서는 천하람 위원장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을 한다든지 선을 넘은 비난을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 어떤 당직 같은 것도 좀 막히고 천하람 위원장한테 역할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 발언하셨어요. 지난주 출연하셔서. 그럼 이준석도 뛰어넘을 수 있다. 천하람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천하람과 이준석의 관계는 뭐냐, 뭐 라이벌이냐, 협력자냐, 막 이런 것들 이제 언론에서 쓰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천하람과 이준석의 관계는 윤핵관이 이간질하고 싶은 사이입니다. 잠깐만요. 윤핵관들이 막 이간질하고 싶어하는 사이가 그 둘 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지도부 물론 뭐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우리 지도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분들 보면은요. 배가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총선 승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박수영 원장의 워딩도 한번 보십시오.
천하용인 팀이 그래도 우리 당에서 각광을 받는 것은 눈치 안 보고 민심에 최대한 부합하게 메시지를 내놓는다라는 점일 겁니다. 근데 그 장점을 거세해서라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총선 승리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도를 떨어뜨리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노력해서 당선시킨 대통령이고 뭐 비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천하라면 되지만 이준석은 안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030 민심에 대해 가지고 과거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지지를 이끌어낸 거는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자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되고 천하람을 가지고 적당히 심기경호와 승리 가능성을 절충해가지고 한번 일을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 아닌가. 젊은 층은 천하람이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는 선 긋고 가면서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승리에 제대로 목말라 있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와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뭐 협력자이면서 경쟁자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지만 저희가 경쟁을 하면 제대로 크게 했지. 무슨 윤핵관의 이관질에 넘어가가지고 뭐 어디 뭐 자리 하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좀 싸구려 같이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싸구려 경쟁. 아니 당직 굉장히 좋은 거 주겠다 해도요? 천하람 위원장님? 아니 이거는 이제 기계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천하람, 이준석 그리고 천하용인 그러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나는 정광훈 목사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정광훈 목사랑 같이 천하통일할래. 뭐 내가 2030 정광훈이 6070 맡으면 우리 무적이야. 이러면 바로 선 긋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타당한 방향으로 같이 하는 협력을 하는 것이고 또 뭐 경쟁을 할 또 기회가 생기면 경쟁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열려 있는 자세로 열려 있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죠. 현재로선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그 옵션 안에는 신당 창당까지 합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원론적으로 30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린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또 너무 이게 신당 창당론으로 번지니까 선을 그었더라고요. 누가 칼 들고 이렇게 신당 창당하라고 몰아내지 않는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뭐 저도 당연히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순천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 가능하다면은 출마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간질하지 말아라. 방향이 같다면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는 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지요. 추념실 잘 참석하고 오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